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차 장중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장 초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최고가를 달성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움직임이었죠. 초반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8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고점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5,500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 1,000, 2,000, 3,000 그리고 중간에 500 이런 거는 네, 강력한 저항 지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이 또 시작이 될 거고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네,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좀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 대미 투자 때문에 올라가던 원달러 환율이 또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달러 환율도.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 쓰고 피크를 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빼고 있고 뭐 기관이 빼고 있는 걸로 확인은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빼고 있는 게 악재라고 그랬잖아요. 뭐 악재 아닌 악재다. 그러니까 얘네는 작년 대비 올해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엄청 큰 돈 조 단위로 벌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뭐 지분 가치를 10조 정도 가지고 있자.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13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대도 10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에서 배제를 했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네,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박스 치고 있잖아요. 이 박스를 넘어갈 때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또 박스권 상단 맞고 빠지고 있는데 5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장기적으로 좀 흔드는 움직임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뭔가 뛰어넘을 때는 시장도 받쳐줘야 되고요. 수급도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사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하는 순간에는 이걸 추격 매수라고 하잖아요. 추격 매수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를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지금 주가도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미증시 하락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은값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어요. 은, 비트코인 다 빠졌죠. 은하고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고 얘는 약간 안전 자산인데 요새 위험 자산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은이 빠지면은 여기를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한 버블이 계속 나오고 있죠. AI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AI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업종들에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라지는 업종들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넣는 건지 그러니까 양쪽이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1100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라는 게 뭐냐면 지지를 받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한 매수세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기상으로 명절 전이잖아요. 명절 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간 불안한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미증시까지 빠져버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탈하는 자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개인이 됐던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많은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0선이 깨지느냐 오늘 1100선이 깨지게 되면은 지지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또 하방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도 말씀을 오전에 좀 드렸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의 온도차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로 이제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코스닥은. 그래서 공포의 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고요. 이미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켜가야 돼요. 이 평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휴 이후에 시장 변화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슈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현대차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현대차는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 지금 시총이 잠깐 역전되기는 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가 아닌 종목도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거 당연한 거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오면은 시장의 박스권 장세가 오면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텐데 그때마다 시총을 조금씩 올려갈 거예요. 얘네는 좀 조정받고 내려오는 한이 있어서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인식에 얘네는 현대차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한 거는 미증시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그냥 한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우리 증시도 지금 5,500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시총 상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 올라가서가 아니라 건강한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신증권이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러면 다른 증권주들은 뭐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3대 에너지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한다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로봇이에요, 로봇. 이 자동차로 분류가 되면 안 됩니다. 로봇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자동차도 그렇다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의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현대차 베트남 내연기관차 시장 1위 포드 도요타 다 제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또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 캐나다 올해 차 이관왕 팰리세이드 EV9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잘해요. 잘하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AI 기반 미래형 공장을 뭔가 만들어 가면서 울산에 있죠. 더욱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건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로봇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 정의선 회장이 우리는 로보틱스로 간다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행 로봇 자동차가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옷 입는 로봇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고 현대차는 앞으로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때는 주가의 흐름이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실현한 외국인들 혹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기관들이 이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상승한 부분을 보시면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1월 달에 벌써 6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60%가. 코스피가 이걸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다 사서 얘네가 뭔가를 방어한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상승폭이 더 큰 것들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한번 생겼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나왔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있고요. 이게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기대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로봇의 세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은가격 폭락, 그리고 미국 증시의 하락,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버블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버블화됐다라기보다는 모든 AI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외신에서 다룬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라기보다는 BTS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BTS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 뭐 소년소녀든 누구든 간에 이 BTS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BTS를 보러 한국으로 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면 또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호텔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검색 순위에서, 우리나라를 검색하는 순위가 외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 주가도 또 움직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호텔이나 여행 쪽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춘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호텔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이브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살짝 움직여 주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40만 원 넘어서 꼬리에 남기면서 움직임, 고가를 향해서 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그런 외신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좋은 종목들 그 밖에도 이렇게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탄력을 받기 전에 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여기 관리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또 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시장은 원래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은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해서 종목이 안 좋아서, 이게 테마의 이슈가 끝나서 하방 압력 받는 종목하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하방 압력을 받는 종목하고는 그 결과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영상으로도 꾸준히 안내를 해 드릴 생각이니까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전 영상 중에서 이렇게 현대차 영상과 함께 장중에 남겨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뭐 현대차도 빨리 올라가자, 오늘 또 좋은 리포트 하나 나왔던데, 보시면 엔비디아하고의 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어서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다올해서 64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차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로 한 번씩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이런 영상을 장중에 올리지 않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회수 그리고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시간에도 이렇게 조회수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면 현대차도 꾸준히 계속해서 올리고, 요런 영상을 딱 안에서 추천주를 많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채널을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6천 명이 넘어섰고, 이제 6천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10,000명을 향해서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광민이었고요. 저는 또 그러면 장 끝나고 이 메인 종목들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